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날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실적들, 이런 것들을 기다리게 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조 마감됐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 출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도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시장 불안감이 커진 건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3%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0.6%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 반전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1%, 나스닥 지수도 0.2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두 지수는 막판 상승하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끊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중요한 이벤트일 텐데요.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그래픽 장치 카드인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입증됐다면서 1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393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겁니다. 순이익은 220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 또한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분기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놀라우며 양산을 성공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는 4분기 블랙웰 매출이 11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어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붕괴된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나가 4% 가까이 하락한 290.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 작년 11월 7일 이후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평가됐던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따른 최우선 수혜주로 지목되며 몸값을 높였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30%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은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 빼고 모두 올랐는데요. 아마존은 생성형 AI가 탑재된 알렉사 플럭스를 공개한 게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메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 소식이 전해진 후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관세가 되겠는데요. 세부 사항들 어땠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미국 의회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했는데요. 어젯밤 미국 연방 하원은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부채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217대 215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올해 말이면 만료되는 트럼프 1기 감세법의 효력을 연장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하원 결의안은 앞으로 10년간 감세 규모를 4조 5천억 달러로 설정했는데요. 다만 어떤 세금을 줄일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수개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EU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25%가 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등 모든 것에 대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EU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미국산 자동차도 농산물도 수입하지 않고 무역 적자가 3천억 달러나 된다면서 EU는 미국을 뜯어내려고 만들어졌다고도 했습니다.
EU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EU가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성공적으로 보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는 유예 상태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를 3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유예 기간 종료 후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EU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 방침이 정해지자 시장은 빠르게 뒷걸음질 친 겁니다. 관세 불안의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428%,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4.507%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년 만기 국채금리는 4.069%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경우 올 들어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3월 금리 인하를 비롯해 상반기 금리 인하 확률도 여전히 낮았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3%를 기록 중입니다. 5월에는 22%, 6월에는 5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이틀 내리 떨어졌는데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지속에 보복 관세로 불안감이 고조된 탓입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0.67% 하락한 배럴당 72.5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지표로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1월 미국 내구재 주문도 있습니다. 또한 4분기 미국 GDP 잠정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1월 잠정 주택 판매도 공개됩니다. 연준 위원 연설도 많이 있는데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미셸 보먼 연준 이사,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실적으로는 휴렛패커드, 델 실적이 공개됩니다. 네, 자, 미국의 경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는 계속 추적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